안녕하세요. 이한나 변호사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태풍 지나간 뒤로 날씨도 시원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첫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좀 미흡한 면도 많고 어색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제가 또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까 좀 많이들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작성하게 되는 합의서나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합의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서나 합의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잘 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당신, 그러니까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너희 아버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괴롭힌다. 그러니 자식들인 너희들이 도장을 찍고 서명 날인을 해서 나에게 문서 하나 써달라 라거나, 형사 합의를 할 때도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당신 아내의 보증이 필요하다. 다 같이 합의서를 쓰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합의서를 쓰게 되면 이 합의서의 경우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당시에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라고 나중에 항변을 하더라도 소송에 있어서는 처분문서에, 그러니까 합의서에 서명을 날이나 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너랑 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너와 나만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자.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다른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날짜, 두 번째는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급 방법, 그리고 부가적으로 상대방의 계좌라거나 뭐 현금으로 주실 거면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한다라거나, 계좌 이체할 경우에는 계좌번호 받아두시고, 그 외에 분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분납하는 방법, 매월 30일 100만 원씩 6번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셔야 하고요. 날짜랑 금액이랑 방법이 빠진 합의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계약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9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지급한다 라거나 내가 1년 뒤부터 돈을 갚는다 라거나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실 때에도 문제가 좀 되고,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날짜도 없고 금액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청구를 하냐라는 항변을 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건 달 수밖에 없죠. 합의서를 쓰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부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조건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속을 어기면 합의금의 100배를 물어낸다. 거짓말을 하면 합의금의 10배를 물어낸다. 이런 식으로요. 이 조건은 거짓말을 하면이라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소송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범위 안에 어떤 거짓말이냐, 언제 거짓말을 하냐, 과연 그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서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죠. 내 앞에 나타나면 벌금 1,000만 원 이게 아니라 우리 집 반경 100m 안에 접근하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나에게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 한 번 보낼 때에 1,000만 원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나한테 연락할 때마다 연락의 방법이 실전화기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나중에 소송했을 때 내 주장을 입증하는 것도 훨씬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끔 본인 말고 일이 너무 바빠서 대리인이 대신 나와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물론 대리인도 쓸 수 있고, 대리인이
이나 뭐 본인이나 아무나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오게 되면은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변호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대리에서 계약서를 쓰거나 합의서를 쓸 때가 많거든요. 꼭 챙겨야 하는 서류는 위임장. 첫 번째 위임장, 그리고 두 번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왜 챙기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전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뭐 기타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때 대출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감증명서를 자꾸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그리고 위임장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그것은 본인이 계약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께서 대신 계약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임장에다가 뭐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하고 본인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인데요.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매우 간단하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형사합의 할 때 꼭 챙기셔야 할 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서를 챙기셔야 해요. 합의서 하나만 쓰고 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뭐 이렇게만 쓰게 되면 그 종이 어디다 쓸까요? 쓸 데가 없어요. 형사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고소 취하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해요. 그런데 단순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조금 이 사람이 합의를 한 것은 알겠지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소 취하서와 인감증명서, 역시나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서 그 사람과 합의서, 고소 취하서, 처벌불원서를 받은 다음에 경찰서에다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사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대화가 통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서 경찰서에 바로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거죠. 같이 가서 진술로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별도의 고소 취하서나 처벌불원서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충분히 이제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공정증서, 공증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합의서나 제가 계약서 대리해서 작성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의뢰인님들께서 공증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공증해달라고 할 때 공증 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기는 하죠. 공증은 모든 변호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10년 이상 경력이 된 변호사들이 따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공증인가 사무소를 내게 되면 그 사무소들에서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공증은 모든 문서에 다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선언적인 의미는 있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강하게 약속을 했다. 공증을 할 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약속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진짜 공증을 해야 하는 서류들은 차용증, 그리고 매매계약서 같은 그런 서류들은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추후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해요. 그냥 공정증서를 가지고 법원 집행계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압류나 추심 뭐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공정증서는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달려있는 문서를 공증을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나한테 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얼마를 100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을 공정증서로 하거나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 위약금으로 뭐 한 번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공정증서로 작성을 해도 공정증서 하나로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가장 좋은 건 차용증이죠. 2020년 9월 30일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공증 이렇게 해두면 추가적으로 1억 원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고 공정증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어색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우리 살면서 한 번쯤은 작성하게 되는 합의서와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끼리 서류를 쓰시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점들을 잘 숙지하셔서
서류를 안전하게 작성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소송을 하게 돼요. 저희가 하는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계약서가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계약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썼다면 소송을 할 일도 거의 없겠죠. 제가 블로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블로그에는 따로 눈으로 조금 보기 편하게 간단한 팁이나 유용 글을 정리해서 두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블로그 방문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양식도 함께 올려놨으니까 사용하실 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제가 지금 코에서 지금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게 요즘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아직 완전히 종식된 상태가 아니니까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연휴에 외출하실 때도 마스크 꼭 쓰시고 좀 감기나 건강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